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AEO 방식이라고 우리가 SEO, SEO는 많이 들어봤죠. AEO 방식이라고 이제 요즘 제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볼 건데요. 제가 먼저 글로 썼어요. 포스팅을 먼저 했고 정리를 하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정리를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도대체 AEO가 뭔가, 그리고 그러면 SEO하고 AEO의 차이점은 뭔가, 그리고 왜 중요해졌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AEO 방식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실용적인 팁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SEO가 이제까지 중요했고 이게 사라진다가 아니고요. 이제까지 SEO가 계속했는데 새롭게 등장한 AEO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O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Answer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변 엔진 최적화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SEO 같은 경우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나? Optimization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일단 패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이제 SEO하고 이게 AEO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할 AEO 같은 경우는 답변 엔진 최적화 준말이라고 되어 있죠. 답변 엔진, 답변. 뭔가를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SEO는 검색을 했을 때 최적화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답변이란 게 왜 나왔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AI 기반의 답변 엔진들이 이제 실생활에 많이 이제 검색 엔진에도 이제 탑재가 되면서 그거가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비를 하고 거기에 조금 맞춰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AO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접근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테크니컬, 이제 기술적으로 답변 엔진이 잘 긁어갈 수 있도록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뭐 사이트 구조라든가 스키마, 뭐 코드, 마크업 같은 요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 하나는 두 번째로는 콘텐츠를 최적화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사용자 질문에 대해 애매함 없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어떤 콘텐츠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내가 답을 해주는 형태의 문장들을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점 정리하면은 AO는 크게 두 가지로 기술적으로 뭔가를 이제 세팅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글을 쓸 때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으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준다. 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SEO하고 AEO하고의 차이점이 크게 SEO는 검색 결과가 상위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AEO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SEO는 중요 요소가 키워드 중심이라고 보시면은 AEO 같은 경우는 질문 답변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적용 대상은 검색 엔진 이렇게 되고 여기 AEO 같은 경우는 AI 챗봇 음성 검색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형식 같은 경우는 SEO는 키워드 최적화 백링크가 이렇게 그런 형태라고 보셨으면은
지금 AO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조화된 답변, 단어가 이게 구조화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중요성은 페이지 순위가 중요하고 AO 같은 경우는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에 뭐 제가 전문가로서의 나타난 건 아니고 여기저기 저기를 다 해외까지 이제 해외 유튜브 뭐 영상 많지는 않던데 이것저것 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왜 AO가 중요해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챗GPT라든가 어, 빙 AI, 구글 바드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볼까요? 자,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요즘 많이들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제가 한번 볼게요. 구글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유튜브 싸게 보는 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구글에서 뭘 하거든요. 생성형 AI는 현재 실험 단계입니다. 실험 단계니까 곧 상용화된다는 거죠. 우리 말하는 생활화가 되고 이게 일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AI는 현재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AI한테 학습을 시키든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한번 계속 테스트 모드를 돌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그 방향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생성형 AI는 현재 실험 단계다. 생성형 AI라는 게 뭔가요? 볼게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제 뇌피셜입니다. 유튜브 싸게 보는 법이라고 누군가가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광고가 나오고 이렇게 검색 결과가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페이지의 순위에 올라가려고 구글 상단에 먹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스냅펫이라고 해갖고 여기다 중간에 이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그거를 미리 밑에 내려가기도 전에 자기가 정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 여기 보면 링크가 보이시죠?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것들이 참조한 곳이 여기입니다. 뉴스도 참조를 했고 KT, LG U+, 그다음에 뉴스룸 여기 거를 참조를 해서 자기가 글을 만들어서 요점 정리를 해서 결과치를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우리들한테는 더 무섭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끼지 못하면은 이 밑으로도 안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1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2페이지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1페이지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그냥 커트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확률이 더 적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에 그러니까 AI가 참조하는 문서가 되게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글을 AI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게끔 요점 정리도 잘하고 철자도 안 틀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계속 저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AEO가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AI 기술 발전으로 얘네들 검색 엔진 자체에서 이거를 그냥 계속 참조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행동 패턴의 변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죠. 예전에는 공기청정기 추천 이렇게 검색에 쓸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화형으로 바뀌면서 이런 거죠. 이 제품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챗GPT에서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검색을 하죠. 뭔가 검색을 해서 그럼 이건 뭔가요? 그다음에 이어서 또 이건 이런 거 얘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AI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사용자 행동 패턴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 단어 위주가 아닌 어떤 문장 위주, Q&A 형식의 문장 위주로 글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 검색의 증가. 지금 AI가 이제 텍스트 기반에서 이제 말로도 하고 뭐 번역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뭐 얘가 답변도 다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텍스트 위주에서 음성 검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도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해외 논문, 해외 글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쓴 걸 보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음성, 스키마, 그다음에 features, spin it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어가. 그래서 이런 단어들 위주로 해갖고 뭔가를 조금 더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거를 왜 달아놨냐면은 음성 재생이라고 보이시죠? 제가 이거 제 사이트인데 제가 이 사이트를 정말 이 우리가 말하는 A 이 형식에 맞게끔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이트거든요, 사실은 이 사이트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음성 재생.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유저 프렌들리, 사람들 유저한테 굉장히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많이 노력하는 페이지한테 가점을 주지 않을까. 검색 엔진이. 그 실례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alt 텍스트, 이미지에도 alt 태그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이미지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 이미지가 뜻하는 게 뭔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시각 장애자들을 우리가 말하는 뭐 예를 들어 점자책이 아니고 시각 장애자의 음성으로 뭔가를 할 때 그 이미지를 설명을 할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는 게 그 태그거든요. alt 태그. 그리고 이미지가 깨졌을 때도 거기에 이 이미지는 뭐다라는 것을 딱, 이미지는 안 나오지만 텍스트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뭔가를 좀 2차원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얘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펑션을 준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음성은 만약에 시각장애자들이 이걸 본다 그러면 음성 재생도 이걸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만 제공하는 페이지보다 제가 만든 이 페이지는 음성 제공까지 하고 있으니 가점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어떤 저의 뇌피셜 때문에 제가 이걸 달아놨어요. 달아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페이지는 조금 더 무거워지긴 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제가 그때도 봤을 때 음성 검색 증가, 뭐 검색이니까 좀 다른 뉘앙스인 것 같아요. 다른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단 거는 아주 좀 몇 달 됐고, 그때 음성이란 그때 보이스 어쩌고저쩌고라고 이렇게 해외에서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달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있는 글하고 좀 보다 보니까 이 음성 검색이더라고. 음성 검색. 우리가 말하는 어, 대화로 말로 어떤 검색할 수 있는 텍스트 위주에서 말로 바뀌고 있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검색 기술의 진화도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검색 엔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발맞춰 갖고 SEO 플러스 AEO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계속 말하는 것 Q&A 형식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명확한 답변을 콘텐츠의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뭐 어디가 어디에 싼 곳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작전상 이렇게 했죠.
체류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 답을 제일 끝에다 놨어요. 제일 끝에다가.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막 얘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게끔 툭 던져 놓고 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까지 가시면 밑에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크롤을 조금씩 내려 갖고 조금씩 더 보게끔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뭐냐면은 명확한 답변이 앞부분에 일단은 말해 주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 찾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끝나 갖고 가기도 하겠지만 얘가 이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AEO 같은 경우는 그 검색 엔진이 내 문서를 참조해 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결론. 이 사람이 원하는 그 결론을 핵심적인 것을 앞부분에 좀 배치를 해라라는 게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하는 FAQ, 자주 묻는 질문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Q&A 가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잖아요. 그게 컨텐츠가 부족해서 글이 부족해서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볼까요? 저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마지막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봐야 되는데 그죠?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저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록, 표, 단계별 설명 등의 구조화된 형식 활용이다. 여기 나오죠. 또 구조화된 형식. 굉장히 키워드가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FAQ, Q&A 형태, 구조화된 형태, 그다음에 질문 형태 이런 어떤 구조화된 스트럭처 같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키마 형태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적인 형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가 스키마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여기도 보시면은 제 소스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코드를 굉장히 노력을 해갖고 많이들 짜놨거든요. 여기 나옵니다. 구조화된 스키마라고 해갖고 여기에 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너무 많이 오픈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명확한 문장 구성.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기에서 명확한 문장 구성이라고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연어 표현을 사용을 하라는 거. 그다음에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주라는 거. 그다음 네 번째로는 문단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간결한 문장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계속 여기는 이제 이렇게 썼죠.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길게 주절주절 제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비교를 두 개를 했죠. 이거 첫째, 간결한 문장 사용이 기본입니다. 불필요한 수식어, 복잡한 표현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저리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봤어요. 간결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딱 1. 간결한 문장 땡땡 한 다음에 불필요한 수식어를 배제하고 주어와 동사가 명확한 단문 위주로 작성한다. 여기까지 끝. 그다음에 2, 3, 4 이렇게 해갖고 딱딱딱 이렇게 딱 봤을 때 보기가 편하게 정리가 싹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했냐?
그죠. 저는 문장을 막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오늘 설명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해도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기 위해서 첫째, 둘째 정확하게 나눠 줬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하이라이트를 볼드 처리를 좀 해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둘째 했죠. 자연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어.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라는 건 뭔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이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문장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커피 최고의 커피 머신 추천 이거보다는 가족용 커피 머신 중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을까요? 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 이게 자연어를 사용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핵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이제 그 출처를 밝힐 수 있으면 밑에다가 정리를 해서 출처가 어디다라고 밝혀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외부 링크를 걸면은 뭐 제가 제 글을 보다가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신뢰성을 지금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말을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게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경험치를 써주면 좋습니다. 경험치.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신뢰성인 거죠.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은 내가 뭐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그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거보다는 그게 아니고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걸 써보니 그렇더라. 경험에 바탕으로 한 글을 써주면은 이런 신뢰성을 높이는데 좋다. 개인 블로거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단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읽기 편하게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패러그래프라고 하는데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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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어, H2 태그, H3 태그를 정확하게 써갖고 기계적으로 로봇이 와서 이 문장이 아까 말한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구조화되어 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스키마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제목은 메인 제목은 H1, 그다음에 서브 제목 그다음에는 H2, 그다음에 H3, H4 단계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H2 태그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 H1 다음에 H2, H3까지 이렇게 저는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화적으로 체계적으로 문단이 내려와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 중심 컨텐츠 구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중심의 컨텐츠 계속 말하죠. Q&A 형태로. 그래서 생성형 AI가 하고 대화를 하는 형태식으로 만들면 글을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형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AO란 무엇인가요? 아니면은 2025년 공무원 연금 어떻게 바뀌나? 이런 식으로 질문형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문의 소제목 또는 질문형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것을 질문을 물음표를 주는 거죠. 왜 AO가 중요한가요? 저는 물음표 위에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질문 형태로 소제목도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사용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원하는지, 뭐 때문에 내 여기까지 와서 글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이제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정말로 어떤 연말정산 서류라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보이죠?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연말정산 서류라는 키워드보다는 그거보다는 직장인이 연말정산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라는 거죠. 직장인, 그래서 연말정산.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 서류라는 것은 그 하나로 굉장히 포괄적이죠. 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 뭐 무직자도 있을 수 있고 뭐 프리랜서도 있을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내 글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꼭 필요한 서류에 관련된 어떤 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거죠. 제목부터 해갖고 그게 매칭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정확한 핵심 키워드보다는 우리가 롱테일 키워드, 세부 키워드로 글을 풀어 쓰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한 번 나오네요. 질문과 답변 모두의 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 추천이라는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직장인을 위한 저녁 다이어트 식단 예시처럼 대상이 명확한 질문, 직장인, 저녁, 다이어트, 그 다음 식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그럼 우리가 AO 최적화를 위한 실용적인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심층 콘텐츠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단편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실제 소비자들이 자주 묻는 구체적인 질문하고 그 질문 속에 담긴 의도까지 반영한 콘텐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퇴직금 계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라는 것처럼 약간 질문 맥락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심층 콘텐츠 설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목 최적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목은 굉장히 질문 형태로 어떤 제목 키워드를 위주가 아닌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질문 형태. 어떤 질문의 자연어를 넣어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이거는 뭐 이제까지 불변이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자료가 어떤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면 또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자료가 기준이 뭘 썼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 아니면 기준이 바뀌었어. 정책이 바뀌었어. 그럼 이게 좀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정을 해갖고 업데이트를 해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새롭게 글을 쓰거나 했거든요. 25년 버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도 되지만은 그렇지만 이 컨텐츠가 계속 뭔가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기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멀티 포맷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블로그도 쓰고 그다음에 인스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외부 링크를 걸 때 이거하고 연관되게 이제 우리가 링크를 좀 걸어주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게 멀티 포맷이라는 것은 딱 이 글에서만 끝나지 않고 내가 이거를 글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글과 관련된 인스타그램도 약간 링크를 걸어주고 블로그에도 글을 써주고 뭐 그다음에 유튜브도 해주고 이렇게 계속 다양하게 문어발처럼 이렇게 글을 확대해 주면은 좋다라는 거죠. 이게 뭐 링크, 백링크 같은 그런 의미 같아요. 다양하게 다양한 포맷으로 해라라는 거. 자, 다음은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아프네요. 일단 다음은 소셜 미디어 전략입니다. 소셜 미디어 전략 같은 경우는 똑같네요. 질문형 게시물을 작성할 것이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트렌드 키워드를 적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시태그를 전략적으로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 수집을 사용자가 실제로 묻는 질문 수집했나?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콘텐츠 초반에 명확하게 제시했나?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다음에 구조화된 형식이죠. 목록, 표, 단계별 안내 등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했나? 그다음에 HTML, 스키마 마크업을 적용했나? 사람이 실제로 말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했나? 정보가 최신 기술에 맞게 업데이트되어 있나? 출처, 통계, 전문가 인용 등 신뢰 요소가 포함되어 있나? 소제목, 그 다음에 문단 구분, 강조 등을 활용해 읽기 쉽게 구성했나? 그 다음에 단순 키워드가 아닌 사용자 질문 의도와 맥락을 고려했나?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써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SEO 중심으로 글을 쓴 거는 이렇겠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 식단 계획, 건강한 식단으로 체중 감량하기.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한 식단 계획은 중요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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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좋습니다. 정보성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AO에 맞게끔 이제 글을 한번 써보면 이런 거죠.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위에랑 같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이렇게 약간 의문형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질문 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은 단백질 30%, 탄수화물 40%, 지방 30%. 숫자를 구체적으로 좀 넣어주면 약간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명확하게 구분이 딱 되어 있어서 핵심 포인트만 딱, 딱, 딱.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미리 줬어요. 이렇게 앞부분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사람들은 밑으로 보겠죠. 봤을 때 식단에 대한 예를 깔끔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넣어준다라는 거죠. 요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제 AO 중심의 글쓰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작성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게 이제 맛있는 파스타 레시피를 맛있는 파스타를 집에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홈 트레이닝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5가지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5가지 이제 우리 랭스매스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목에 숫자를 넣으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죠. 여기 숫자가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 배터리 절약 기술,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을 2배로 늘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 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쓰는 형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긴 시간 동안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은 30분 동안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결론은 말 그대로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죠? 제목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그 핵심 답변을 그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일단 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예시를 들면서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구분을 잘 지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어떤 궁금한 점들을 Q&A식으로 써주고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던 컨텐츠 최적화에 관련된 겁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소스 코드를 HTML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컨텐츠 최적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메인으로 한 거고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약간 좀 뭐 코딩도 들어가고 좀 길어져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은 저는 많이 적용을 해 놨거든요. 많이 적용해 놨기 때문에 검색도 좀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적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이 최적화는 좀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콘텐츠 최적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